방금 소개받은 김대식이고요. 요즘은 작가라고도 합니다. 예. 제가 주로 하던 것이 강의니까 오늘 컨셉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강의를 해야 되나 토크를 해야 되나 했는데 반반 섞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책에도 있지만 제 소개를 먼저 할 텐데요. 강의하면서 자주 쓰는 제 소개 방식이에요. 예. 왜 제가 운이 좋다라고 하냐면 살면서 다 사람마다의 질곡이 있는데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해야 또 살아갈 것 같고, 그죠? 첫 번째는 이제 소위 훈련 때인데요. 그냥 늑막에 물이 차가지고 저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통합병원에 실려갖고 제 동기 장교들은 이제 다 부대 배치 받았는데 저만 떨어졌으니까, 그죠? 네. 이때 애도 못 난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약할 때 한 여자가 자꾸 면회를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할 때.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하게 됐으니까 잘 다친 거고. 미도파가 이제 첫 직장인데 교육 담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나가다가 책을 싣고 가다가 굴러 떨어져서 이제 차가 전복을 당했죠. 그대로 폐차 당했는데. 저는 뭐 별로 다친 거 없는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꺼내주고. 근데 제 위에 선배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 다른 데로 갈 거야 할 때 저는 야, 이게 죽을 뻔했으니까 이 길이 내 길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의미를 바꿔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 말고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20년 차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걸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큰 데서 놀아보려고 했다가 여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 석박사들이 있었고 열등감 뭐 등등 정말 도망가듯이 사직서 쓰고 나왔어요. 실업자 생활 한 5개월 했습니다. 그때 절에 가서 제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뭐 취직해 주세요, 뭐 돈 벌게, 그게 아니고 교육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그 길 좀 열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에 가서 2명이었던 직원을 한 13명 만들어 놨으니까 정말 한 맺히듯이 일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이제 고만 살자고 했고요. 물론 제 잘못인 건 알았어요. 제 삶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 여기였어요. 가장 바닥이고요. 정말 운전하고 경춘선 가다가 확 틀어버릴까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 경험 없겠지만 아무데나 못 빠지도록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죽을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때 사우나에 한번 가서요. 그때 이제 저를 만나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의 내가 있는 거를 그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래에 강의 나가다가 졸도한 적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앞에 안 보이고 심장에 빈맥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거 덕분에 더 건강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니까 다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군병원에서 완치돼서의 모습이고요. 이게 MT 사진인데 집사람이 여기 어딘가 있어요. 요 빨간 옷 입은 애가 진짜 이뻤고 다른 과들이 막 이렇게 얘가 면회 안 왔어요. 그리고 저 뒤에 있던 1년 후배가 면회 와서 집사람 자리 차지했고 이 사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제가 이제 의미 있어 하는 경험은 이거였어요. 오히려 이혼이기 때문에 상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부부학교에서 이렇게 도와드릴 때가 가장 뿌듯했습니다. 여기 있던 집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같이 진행 봐주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담학회 하고요. 제가 이제 3가지의 일을 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정말 심리 치료하는 치유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그건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강의는 100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책 쓰기는 10,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 좀 많습니다. 자, 제 소개를 드렸고요. 실은 오늘 초반부에는 빡센 공부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저는 근래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연결감인데요. 내가 나하고 연결되는 시간,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이거 없으면 자존감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할 거예요. 제가 왜 이 단어를 좋아하느냐면 실은
책을 쓰게 된 그 배경도 있고 한데요. 여기 이제 몇 분은 저와 같은 동료 강사예요. 이 동료 강사는 베네 모임이라고 해요. 카페 베네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 8명이 10년 이상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보통 강사끼리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네. 근데 남한산성 밑에서 닭백숙 먹고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을 가리키려고 여태까지 책 보고 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책 보고 싶어 라고 했고요. 그때 내가 그거를 쓰면서 내 변화 기록을 좀 남기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그거 좋겠다 그거 좋겠다 했습니다. 작년이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저한테는 가장 수익이 낮은 한 해였어요. 그 얘기는 강의 시간이 줄었던 해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에서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없어지고 저녁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희한한 현상은 돈은 적게 들어오는데 가장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살았다는 얘기는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스24에 거기에 남기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스24는 코멘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띄워 올린 글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진짜 공부가 뭔가 봤더니 저랑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일기든 명상이든 뭐 걷기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경험들이 저의 어떤 변화를 좀 안내를 해줬고, 그리고 저희 애들이 또 뭐가 좀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누굴 가리키려는 목적에 맨 처음에 이제 그 의도로 썼다가 그냥 제가 경험하고 제가 삶에 썼던 스토리를 연결해야겠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책의 어디 한 곳에 밑줄을 긋는 순간에 거기서 영감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 계신데 이분들이 저의 동료분들입니다. 박수 좀 주실래요? 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강사입니다. 네. 한 4가지 개념부터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그래야 내용으로 가야 내용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연결이라는 얘기를 했냐면요. 피아노 조율할 때 그 어떤 소름을 딱 치면 그죠? 이것이 거기에 그 진동, 파동에 맞게 움직이면서 그 조율 지점을 찾아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땡 치면 이 두 개는 아무것도 치지 않았지만 같이 울림이 있다고 하죠. 이걸 공명이라고 해요. 제가 저와 연결되는 거, 이것도 서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죠? 사람마다 또는 어떤 모든 물체는 각자의 주파수 또는 파동 섞어서 막 쓰는데 고유의 파동이 있더라. 그런데 같은 맞는 것끼리 반응을 한다. 이걸로 조율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몸하고 마음은 서로 공명을 하는데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거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피곤한데 마음이 막 이렇게 됐다는 건 서로 파동이 안 맞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받더란 얘기예요. 이거는 공명한 제대로 연결됨이 없는 거예요. 결국 자존감은 내가 나와의 연결감이란 얘기는 나를 만나면서 내 생각, 감정과 그죠? 이것이 일체감을 갖는 것부터 이제 출발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많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돈인데 실제 나는 이래. 이것도 이제 어긋나겠죠. 어떤 문제, 여기 이제 양자 의학에서는 이걸 이제 병으로 보고 우리 일상에서의 문제도 요 연결되지 않았을 때 이제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동창 모임을 가면요, 때로는 막 이렇게 떠들고 오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 남 얘기를 해요. 정치 얘기, 연예인 얘기를 해요. 서로의 고민이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는 연결감이 없는 거예요. 조직도
이런 연결감이 없으면요, 소외감으로 가는 거죠. 우리 8분의 모임이 이렇게 쭉 10년 이상 온 것이 뭐냐면, 만나면 막 뒷얘기 많이 해요. 정말 막 그러면서 연결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족도 과연 연결됐나? 그냥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나를 만나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도 연결되지 못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외하고 있는 현상이 있는 거죠. 연결감이 없으면요, 왜 이 자존감이 중요하냐면, 이 욕구 위계론으로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외울 때 생안의 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 존중감은 여기에 해당돼요. 셀피스팀, 그죠? 근데 이 하위 단계가 충족이 돼야 윗 단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편안하고 또는 안정감, 여기는 애정의 욕구예요, 그죠?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요것이 전제가 없다면 여기 가기는 어렵겠네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자존감 이 상태가 낮으면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아 실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로 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존감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그죠? 내가 나와 연결됐다는 느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려고 애를 쓰는데, SNS 뭐 이런 걸 통해서, 그죠? 근데 자기한테는 소외를 당하는 현상.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받는다는 느낌 없다. 그러면 이쪽 단계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또 하나는요, 이 밑단계에서 이제 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요. 한번 좀 따라해 주실래요? 생존 모드.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막 살아야 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쪽에 막 있겠죠. 그러면 이해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많은 리더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 모드에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본다거나 여기까지 가기가 이제 되게 어려운 거죠. 보통 자존감 책을 보면 비교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비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하려고. 예를 들어 볼게요.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여기는 애벌레가 지나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두겠습니까? 호랑이에요. 내 생존과 직결돼요. 그죠? 순간적으로 저놈이 나보다 세다 아니다를 빨리 비교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등하다고 힘이 없다고 느끼면 그것 때문에 산다니까요. 왜? 무서우니까 도망가서 산다고요. 수없이 이 연습을 해놨어요. 우리의 두뇌가. 기본적인 초점이 무서운 거에 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도 생존 모드예요. 직장이. 그렇다면 우리의 두뇌는 익숙한 거를 먼저 사용하고, 그죠? 그걸 자주 사용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히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한 1분 정도 기회를 드릴게요. 두려움,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쪽과 행복감, 안정감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은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차한테 서로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죠. 그거 덕분에 살아왔거든요. 두려움을 느껴야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고, 그건 아직도 이제 여전해요. 결국은 우리가 열등감 느끼고 하는 거 생존 모드 상태인데, 그죠? 여기서는 빨리 비교하고 판단해야 돼요. 제가 나보다 더 센가 아닌가를. 여기서 엄청 익숙해요. 이게 생존 방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핵심 개념이 안전 모드로 가면 이것이 필요가 없어져요. 이 안전 모드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쉽게 상대방도 허용하게 돼요. 또는 나도 허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해 보면. 그래서 부모가 애들 막 나무래고 너 공부해야지 다 이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먹고 빨리, 그죠?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요 안전 모드일 거예요. 요건 직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은 생존 경쟁, 이게 아직 타이틀로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시 사회의 생존법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존감은요, 기본적인 욕구의 맨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최소한 두 번째인 안전의 욕구까지가 충족되는 단계가 돼야 서로도 사랑에 대해서 관심 갖고 조직원도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6.25가 끝나고 나고 인구가 구조한 거 아시죠? 그죠? 이제는 안전 모드로 갔거든. 안전 모드로 가면 사랑을 하게 돼요. 조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결국은 연결가 있다, 직원들이 소속돼 있다, 애사심이 높다. 이거 생존 모드에서는 아마 좀 힘들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 생존 모드는 기본적으로 공격과 방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리더십으로 보면 거래 리더십, 타산적 리더십이라서 네가 뭐 하면 뭐 할게, 이걸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성과를 내면 뭐 줄게, 이런 거예요. 그죠? 이 거래가 끊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생존과 안전, 여기서 머무르는 단계라 보시면 돼요. 이 조직은. 그죠? 좀 더 높은 단계로 가면 이 정서적 몰입 단계까지 간 건데, 여기가 마치 가족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와서 밤 새워주고 막 이제 그런 것도 막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걸 경험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남하고 연결되는 거에는 이제 관심 갖고 여기서 못하면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데, 정작 내가 나와 연결되지 못하는 거를 많이 놓치고 있더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의 삶이 공허하다면 이거부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갖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가. 그죠? 그것이 뭐 이렇게 일기든 걷기든 무엇이든 이것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연결되어야 그 다음 단계인 자기 존중에까지가 이제 갈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끔 다툴 때 보면요, 제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냐면 사랑받기를 원하더라고요. 나를 알아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알아달라고. 근데 그거는 방향이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거잖아요. 사랑받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걸로. 그러면 나한테 통제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랑받기에 매달릴 때 여기서 원망이 쌓이더라고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의존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존중감은 남의 가치에 의존하거나 하면 이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허용하고 인정하느냐 쪽으로 이제 가보는 거죠. 세 번째, 왜 연결감이 특히 조직 리더한테 중요하냐면 바로 이제 이거인데요. 나와 연결된다는 얘기는요, 나의 기질, 내가 원래 타고난 거, 이거 바꾸려고 하면 병리적인 현상 생길 거예요. 그죠? 자존감 오히려 낮아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걸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게 리더가 행동을 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연결감,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리더의 말이 아주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리더가 이러와 같이 하자고 중요하다고 해놓고 행동이 다르면 이건 연결감이 없는 리더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가 연결감이에요. 내가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내 안에서 어떻게 연결감을 갖도록 하느냐. 그래서 리더십 개발은요, 나만의 모델을 갖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정말 뭘 중요하게 여기지? 내가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그죠? 이것이 이렇게 온라인 될 때 되게 든든한 상태가 되는 거죠. 공허함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럴 때 일체감도 갖고 이 사람의 말이 이제 힘이 있게 되는 게 아니냐. 나만의 모델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 여러 가지 리더십 모델이 있지만 이걸 이제 찾아보는 것이 이제 리더십 공부가 되겠죠.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뒤에 제시하겠지만 여기까지 이제 개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1차 모드에서 생겨요. 1차 모드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면 의자 바짝 당겨놓고 이렇게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상당히 이기적인 거. 원래 이게 사람의 본능이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만 세상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 부부싸움도 이렇게 해요. 내가 왜 바가지 긁는데 네가 맨날 술 퍼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바가지 긁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 이렇게 돼요. 그 남편도 똑같아요. 내가 왜 늦게 들어가는데 네가 맨날 바가지 긁으니까 늦게 들어가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완전히 이거 내 중심으로만 해석합니다. 리더가 이렇게 될 때 이제 조직이 어떻게 될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주세요. 2차 모드. 여기까지 가면요. 공감, 배려, 허용이라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최소한 리더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오늘 핵심되는 자리는 바로 이 모드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3차 모드. 이 자리에 있을 때 지혜가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때로는 영감을 받아요. 네. 문제 해결도 이 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봐요. 이 자리에서는 계속 만들어요. 제가 부부 학교에 가서 보면 둘이 싸울 때 보면 둘 다가 1차 모드에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구 한쪽이 여기에 가 있지도 않아요. 최소한 리더가 여기에 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요. 내가 나를 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드론을 띄우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밑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직원들한테. 여기까지 가면 정말 대단한데요. 이 자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자리예요. 남이 아닌 거예요.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여겨지는 자리가 4차 모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은 이제 끝났어요. 연결감, 공명, 그죠? 아까 뉴로로지컬 레벨, 아까 단계, 생존 모드 또는 안전 모드, 그리고 이걸 지각적 입장이라 그래요. 서로 지각하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자존감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요. 제가 볼 때 제가 일기를 쓰거나 뭐 할 때 저를 1차 상태에 여기가 생존 모드거든요. 여기에 있는 우리를 이쪽으로 가는 연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